4강입니다. 자, 여기는 화학 반응에서 지금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다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자,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졌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걸 물었고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지금 활성 에너지를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더 느리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하는데, 자,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됩니다. 자, 일정한 정도의 뭐가 필요하고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한 방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자,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자,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된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크게 되면 반응 속도는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활성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때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활성 에너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반응의 속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 활성 에너지를 이것을 작게 하거나 크게 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 활성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이네요. 바로 여기는 이 활성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하는데, 이 활성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라고 한대요. 자, 그럼 정촉매는 어떻게? 자, 활성 에너지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거야. 자,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는 빠르게 되겠네요. 자, 반대로 이번에 활성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반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활성 에너지의 어떤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반응 속도를,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전체적인 어떤 반응 속도 자체는 어떻게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촉매. 자,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자, 가로축인 지금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반응하는 물질인 바로 질소와 그 다음에 수소 두 개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를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 부분은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반응물 뭐가 있었죠? 질소와 수소죠. 자, 이것이 각각 존재할 때 A의 위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가져요. 자, 여기 이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에서는 아까 지금 각각 따로따로 있는 이때 존재할 때는 에너지 상태가 낮은 상태랍니다.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이 활성화 복합체 B의 위치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지금. 자, 활성화 자체는 이렇게 높은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곧 바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어떤 것과 A에서 B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뭐가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위에 최고점까지가 바로 뭐야?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두 개가 반응물의 형태가 된 건데, 자, 반응물이 지금 어떻게? 자, 이게 지금 촉매 작용에 의해서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활성화 에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바로 C의 위치로 가게 되는데, 자, 바로 이게 생성물 C가 나오겠네요. 자, 이때 생성물인 이 암모니아는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높은 상태 에너지들이 자, 일정하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활성 에너지 전체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성물인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처음에 있던 반응물 질소, 수소보다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상태는 낮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반응물인 뭐였어? 질소하고 지금 수소였는데, 자, 이것보다 지금 생성물에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이만큼이 내려와 있죠? 보이나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걸려 있단 말이죠. 아니다.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더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이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온도를 올린다는 거나 또 기압을 여기까지 100기압까지 올린다는 건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자, 이거 실용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자, 활성화 에너지를 자, 낮추게 되면 그만큼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고 그랬죠? 자, 이를 실현한 것이 바로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입니다. 자,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57칼로리, 자, 몰당 지금 57칼로리 정도였던 것을 자, 산화철을 촉매로 썼대요. 자, 이걸 촉매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자, 지금 몰당 12칼로리로 낮추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낮춰놨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자, 지금 활성 에너지가 낮아져 버렸으니까 57에서 지금 얼마? 12칼로리로 낮아졌으니까 자, 활성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만큼 반응 속도는 빨리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반응 속도를 10에 13승 이 정도 배나 빠르게 지금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온도는 자, 기존에는 지금 1000도였는데 이것을 얼마까지? 그 절반인 400에서 500도씨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산화철의 이 촉매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자,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면 이 반응물인 수소와 그 다음에 이 질소 분자가 이 촉매, 아까 산화철을 촉매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자, 이때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고 자, 그러면 수소와 질소가 지금 뭐와 결합을 하는 거야? 이 산화철과 결합을 해버리네요, 지금. 자,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이 촉매의 표면에서, 바로 이 산화철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이 암모니아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치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바로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자, 기체 생성물이 되고요. 자, 이 과정 중에 질소 분자가 자,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하여 자,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갑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반응 속도 느려진다고 그랬죠? 자, 그 결과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뭐라 한다? 속도 결정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반응물과 아까 질소와 우리가 수소를 지금 합쳤잖아 지금. 자, 여기서 촉매인 이 산화철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 여기 다시 나왔죠? 자,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반응 단계들 중에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되므로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하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중간에 지금 뭐가 여러 때 계속해서 자, 그 전체적인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낮아지는 자, 그럼으로써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가면 자, 하나의 어떤 단계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해서 이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 자체만 봤을 때는 매우 안정적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니까 이때 반응 속도는 느려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단계를 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높은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낮은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외려 빨라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국 전체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여러 단계에 거치면서 여기 있는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지금 낮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고 보십니다. 어떤 순간만 봤을 때, 일부분만 봤을 때는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반응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지금 낮은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전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도 어떤 화학 반응을 돕는 이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효소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자, 온도나 그다음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이 효소의 영향을 받는 건 온도와 그다음 pH 이 두 가지였는데 자, 많은 효소는 온도가 보통 35도에서 45도에서 활성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자, 활성이 떨어지게 된대요. 자,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하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자,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서 자,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결국 어떻게 된가? 결국 이 일정 범위, 결국 이 4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 활성화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반응 속도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두 번째가 바로 이 효소가 pH 농도에 따라 지금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지게 된대요. 자, 그래서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또 한편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효소를 우리가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이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고 자, 이때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이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을 하게 되어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자, 활성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이것이 반응 속도를 지금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정촉매와 부촉매를 사용한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정리했었고요. 자, 뒤에서는 그 하버의 그 암모니아 합성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돼. 그럼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정촉매 과정이었고요. 자, 마지막에서는 생물체의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효소는 바로 온도와 pH 등의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